맞이해 백중날인 8월 18일 회양합니다. 우란 분절이자 백중은 하한거 해제일 음력 7월 보름을 맞아 거룩한 삼보의 정성껏 공양하면 조상은 천상에 태어나 무량한 복덕을 누린다는 부처님 말씀에 기인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참으로 깊고도 넓습니다. 이번 백중기도 정지는 효의 의미를 간절히 되새겨보는 참다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동참 문의는 02705-5333 또는 만공회 1855-3000번입니다. 전경윤의 뉴스 이노베이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금요일 전경윤의 뉴스 이노베이션 시간입니다. 오늘도 무척 더웠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실내에서 지내신 분들은 잘 못 느끼시지만 야외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는 분들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뉴스 이노베이션 뉴스 브리핑 그리고 전통 사찰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고요. 불교 종립학교죠.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 고등학교 굉장히 깁니다. 동대부여고죠. 방송반 학생들 오늘 초대했습니다. 네, 오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가 열렸죠. 야당 단독으로 열렸는데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모든 것은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 강하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자, 그 내용도 있었고요. 오늘 여전히 더웠고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는 뉴스 이노베이션 출발합니다. 예, 뉴스 브리핑 홍진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 예, 반갑습니다. 자, 반가운 소식 하나 있어요. 예. 일단 좋은 소식이죠. 서울대병원 의대 교수들이죠. 예. 무기한 휴진은 중단하기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이제 투표를 했고요. 이제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가 됐는데 사실 투표는 뭐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어제부터 이제 계속 됐고요. 아침에 와서 기사를 썼었는데 뭐 이르면 오늘 뭐 늦어도 내일 나온다고 했는데 예상보다 좀 빠르게 오늘 나왔고요. 서울대병원 산하에 이제 4개 병원이 그동안 휴진이 됐었는데 이제 서울대병원 분당에 있는 거 또 뭐 서울시 보라매 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가 이제 다시 진료를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아요. 예. 다음 주부터. 그렇죠. 투표 결과 중에서 정체 응답자 중 948명 중에서요. 658명 73.6%가 휴진 중단을 해야 된다고 답했습니다. 여론이 그랬군요. 예, 그렇죠. 지금 의사협회는 내일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휴진 계획에 대해서 논의한다. 근데 다른 병원들은 뭐 아직은 이제 뭐 중단한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겠죠. 서울대병원이 맨 처음에 이제 휴진을 하면서 이제 잘 아시잖아요. 이제 빅5 병원 우리나라에 알죠. 주요 병원들이 알고 있어요. 동참해서 휴진을 하는 것 쪽으로 이제 스탠스가 가다가 서울대병원이 이제 휴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럼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제외를 해야죠. 요즘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많이 트는데 저는 고장나서 못 틀고 있는데. 왜요? 고장 났습니다. 미치겠어요. 올여름 전기요금 동결됩니까? 그러니까 3분기에 이제 다음 달부터 7, 8, 9월에 전기요금이 이제 동결이 됩니다. 이제 한국전력이요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뭐 지금 이 상태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전기요금이 동결되는 거고요. 그렇죠. 전기요금은 뭐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됐는데 이 연료비 조정요금에 이제 그를 산출하는 게 연료비 이제 조정 단가입니다. 그렇군요.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동결된다 그 얘기죠. 동결되죠. 근데 오늘 한국전력은 주식이 좀 내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주주들은 좀 싫어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해당 없죠. 주식 안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 회담한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공급 뭐 검토한다 그랬나요? 하여튼 검토한다 그랬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그 불쾌했나 보죠. 예, 뭐 아주 큰 실수가 될 네. 거라고 뭐 사실상 경고를 했는데요. 이제 어제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제 북한하고 베트남 순방을 이제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장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뭐 상응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예, 이런 발언을 예,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기존 방침이었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마지노선처럼 지켰었는데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가까워졌어. 이거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재검토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다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했고 뭐 오늘 여러 뉴스가 많이 나왔죠. 뭐 그렇죠.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어쨌든 이게 외교라는 게 참 예. 어렵습니다. 다 예. 만족시키기도 어렵고. 예. 네,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홍진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네, 이어서 매주 금요일 순서죠. 자, 수도권 술라군 순서인데요. 술라군은 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 궁궐이나 왕이죠 아니고 성주를 순찰하던 군인, 네, 그죠? 그렇습니다. 병사 뭐 이런 게 술라군이죠. 네, 최고 계급이 종이품입니다. 정의품 박관호 기자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그 예, 전통 사찰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경주 흑륜사 그리고 대구 달성의 성주사가 전통 사찰 조건부로 지정됐다는 소식하고요. 단독 취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 사찰 전체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전통 사찰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전통 사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오랜 역사와 또 네. 문화적인 유산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오래된 사찰.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단 전통 말이죠. 뭐 기와 지붕에 예. 단청불사하고 그렇죠. 부처님 모시면 전통 사찰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무엇인지 법적 요건 좀 알아보고요. 그 내용의 대강과 골자를 보고 다음 주에도 계속 주간 단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 사찰하면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지 자세히 깊이 들여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전통 사찰 법이 있는데요. 예. 그게 용어의 정의를 보면은 예. 용어의 정의를 다소 이제 불교적으로 순화해서 읽어보면은 예. 불교 신앙의 대상 불보살님을 봉안하고 스님이 수행을 하면서 신도를 교환하기 위해서 교화하기 위해서 시설 또는 그 공간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사찰로 지정되는 게 쉬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요건이 있잖아요. 요건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키워드를 보면은 역사성, 문화성, 그리고 모델, 전형성, 타당성 등인데 먼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어야 되는 사찰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 고유의 불교 또 문화, 예술, 건축 사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이다. 그밖에 문화적 가치를 보아서 전통 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네 가지 전통 사찰의 요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찰, 저 사찰은 분명히 전통 사찰일 거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정은 아직 안 되는 사찰도 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해마다 10건 정도의 신청이 들어오는데요. 다소 뭐 유동성은 있습니다만은 그 미지정되는 사찰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정 절차도 뭐 조계종 총무원, 그러니까 종단 총무원장 추천서라든지 또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지자체의 여러 뭐 허가라든지 무슨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지정 요건을 보면은 그 개념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렇습니다.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모법인 전통사찰법도 있습니다만은 시행령도 있습니다만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시 고시를 봐야 됩니다. 정확한 제목은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인데 이 역시 네 가지 요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요 정각들 대웅전이나 관음전이나 미륵전이나 뭐 미타전, 극락전 등인데요. 건립된 지가 50년이 넘어야 됩니다.
현재 그러니까 1974년 네. 사람으로 보면 지천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지어졌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50년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양식도 전통 사찰 양식이고 두 번째는 그 50년 미만일 경우에는 역사적 기록으로 볼 때 옛날 사찰터에 정확한 고증을 해서 복원된 사찰이고요. 세 번째는 역사적 기록에 근거해서 역시 옛 사찰터에 건축이 되고 유물과 유적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당의 사찰과 역사적으로 관련된 국보, 보물을 소장하고 있는 사찰이 전통 사찰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확실한 증빙 자료라든지 근거가 없으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정 안 될 수 있겠네요. 제3자적인 인정을 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확실해야 됩니다. 예. 그럼 만약에 바로 지정 안 되면 계속 신청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선 그 지정 여부에 대한 구분 역시 네 가지인데요. 요건을 갖추면은 지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 지정 그리고 지정 보류. 포스폰, 홀드 오프죠. 그다음에 미지정 사례도 있습니다. 먼저 지정 기준은 뭐 충족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 조건부 지정은 지정 기준에는 충족했지만은 일부 조건을 조건부로 지정한 것이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행돼야 정식으로 전통사찰로 지정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지정 보류인데요.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부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이것은 3년 이내에 해당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지정 통보된 경우는 지정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미지정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이것은 3년 이내에 다시 지정 신청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3년을 기다려야 되는군요. 이제 전국에 전통사찰 지정된 곳이 지금 보니까 1000여 개 정도는 안 되는데 982개. 982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올해 또 뭐 지정된 사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사찰이 17,000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5.7%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정은 전국 사찰 전통사찰 지정자문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습니다만 지정과 해제를 결정하고 있고 위원장은 서울대 전봉희 건축학과 교수 또 조계종에서는 기획실장 또 이제 문화부장 태고종의 총무부장이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해마다 12월 달에 회의를 여는데요. 작년에는 자성대종사의 원적동으로 인해서 11월 29일 날 일반하셨는데요. 그래서 12월 달 회의가 3개월 2월 연기돼서 지난 3월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총 10개 사찰이 신청을 했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경주 흑륜사 그리고 대구 달성의 성주사 두 군데가 조건부로 지정이 됐습니다. 서울 시내에도 언급드리기는 제한이 됩니다만은 유명 사찰도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역사성이 사라진 신축 건물 또 건축 연한 50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서 미지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통사찰 지정 신청권에 대해서는 예년과 같이 12월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지정자문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경주 흑륜사는 신라 최초의 사찰 그리고 신라의 불교를 전한 아도화상이 창건했다는 기록까지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조건부라고요? 네, 그런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흑륜사 복원된 흑륜사 경례를 보면은 무허가 건물이 현장 확인 신청을 받으면은 반드시 위원들이 현장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는 조건부를 달아서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도화상은 삼국유사, 삼국사기, 해동고승전 등의 기록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 미추왕 때 그 당시는 이제 이사금이죠. 이사금 때 처음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서축 인도 사람이라는 설도 있고요. 또 이제 중국 오나라에서 왔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달성의 성주사는 와룡산 있을 그 산 자락 아랫부분이죠. 있는데 전통 사찰에 불필요한 시설, 부적절한 또 시설이 있어서 조건부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시설, 전통 사찰에 어울리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플라스틱 판넬 등을 철거하면은 정식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혹시 박관우 기자가
그 전국의 전통사찰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뭘 통계낸 게 있습니까 혹시? 네, 사실 982개인데요. 종단별로는 천태종, 그리고 진각종, 청지종, 관음종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제한되는 상황이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악원, 대각회, 태고종은 뭐 있습니다만은 전체 비중에서는 상당히 제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권역별로 제가 살펴봤습니다. 대구 경북권 199개소 가장 많네요. 예, 전체에서 20.2%니까 20%면 약 5개 중에 1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충청권에 173개, 17.6%. 부울경, 부산, 경남, 예, 울산에 152개, 152개에 15.4%. 전북이 119개. 12.1%입니다. 광주 전남권은 105개, 10.6%고요. 예, 숫자를 쭉 말씀드리면은 예, 강원권이 48개, 약 9%. 약 5%입니다. 제주가 12개 전통 사찰이 있습니다. 보다 크게 나눠서 보면요. 경상권 전체를 보면은 351개. 그렇죠. 35.7%입니다. 그래서 약 2.8개 중에 1개, 3개 중에 하나는 경상권의 전통 사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호남권에는 224개, 22.8%. 예, 수도권은 충청권보다는 1개 많은 174개의 전통 사찰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준비를 엄청 많이 해왔고 다음 주에 또 할 거죠. 네. 전통 사찰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지금까지 박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뉴스를 양방향 영상 토크로 정경윤의 뉴스 이노베이션. 이 시간 진행의 정경윤 기획보도대응팀장입니다. 자, 저희 BBS 불교방송 정경윤의 이노베이션 다음 순서는요. 오늘 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고등학생들이 나왔습니다. 특별한 손님인데요. 불교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고등학교 방송반 학생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세 분이 나오셨는데 다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자기소개를 했는데 제일 연장자부터 해주시죠.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부여고 방송부 39기 3학년 국장 맡고 있는 배지은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일 우두머리군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부여고 방송부 40기 PD이자 방송부의 분위기 메이커인 김민서입니다. 예, 지금 분위기 좀 살려주세요. 지금 얼어붙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막내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부여고 방송부 2학년 40기 PC를 맡고 있는 남예지라고 합니다. PC면 컴퓨터? 네. 그러니까 컴퓨터 뭐 수리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방송반에서? 아니, 수리하는 건 아니고, 네, 방송 송출 내보내고. 아, 송출을 되게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군요. 네네. 자, 방송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방송반을 많이 기웃거렸어요. 하진 않았고. 각자의 역할을 지금 했거든요. 지금 소개를 했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우선 국장님. 네. 국장님이라는 게 이상하네. 혹시 그 앞으로 진로도 관련이 있습니까? 방송반 활동하는 이유가? 네, 처음에는 방송 PD가 꿈이었어서 들어갔는데 지금 영상 편집자로 조금 진로가 명확하게 해졌어요. 아, 영상 편집자요? 그러니까 무슨 편집을 한다 이거죠? 네. 촬영해가지고? 네. 다 배우신 거네, 촬영하고 이러는 거를. 네, 방송부 활동하면서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제 3학년이니까 이제 입시 준비도 해야 되겠네요. 네. 예. 자, 그다음에 우리 이름이 뭐라 그랬죠? 김민서요. 김민선 학생은 민서 학생은 이 장래 희망과 방송반 활동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네, 관련이 있습니다. 제 장래 희망이 기자나 아니면 범죄 시사 프로그램의 PD가 장래 희망으로 갖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방송반에 들어왔어요. 아, 범죄에 관심이 많군요. 네. 무서운데. 범죄 심리 분석 수사 이런 약간, 쪽에 네.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저 막내 학생은 남예지 학생이신데 네. 영화 촬영 감독 이런 게 꿈이시죠? 네네네. 아, 저는 영화 감독이 아니고 촬영 감독? 사실 처음에는 예능 PD가 되고 싶었는데 계속 약간 영상에 대해서 좀 흥미가 생기면서 약간 저만의 약간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연출이 아니고 촬영? 네.
촬영하고 싶어요. 그럼 혹시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무슨 파일럿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네, 혼자 많이 만들어 보긴 했는데 아 그래요? 네. 어떤 주제로 주로 합니까? 저 이번에 좀 영화제 나가려고 좀 시나리오 짜고 있는데 예.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본인 생각이고요. 다 봤을 때 재밌는지 이거는 이제 시사회 같은 거 해봐야 되겠군요. 자 그런데 방송부 활동하면서 우리 국장은 네. 많이 도움이 됩니까 지금 활동하는 게 학교 다니면서 방송부 활동하는 게 정말 많이 도움됐어요. 어떤 면에서요? 처음에는 단순히 방송 PD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영상을 만들다 보니 제가 유독 편집에 관심이 있구나도 알게 되고 아무래도 많은 부원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책임감인 면에서도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방송부 활동을 하면서 내 소질이 어디에 있다. 네. 내가 이런 걸 잘하는구나. 이거는 너무 못한다 내가 이거는.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게 다 판단이 좀 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공 선택도 지금 어느 정도 대학에서 네,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려하고 있어요? 네. 고려대? 그다음에 김민서 학생. 네. 이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방송 지금 PD라 그랬죠? 네. PD면은 음악 프로 PD입니까? 아니면은 무슨 뭐 다큐? 다큐 쪽으로. 다큐를 매일 만들긴 쉽지 않을 텐데. 맞아요. 그러니까 매일 방송하는 건 아니고 네. 그걸 이제 PD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게 많이 도움이 됩니까? 네,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제가 원래 조금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방송부가 이렇게 학교의 중요한 행사들을 맡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예. 점점 그런 행사들을 같이 해내가면서 예. 점점 책임감도 늘고 예.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협업이라 그러잖아요. 혼자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갈등을 빚거나 싸우거나 뭐 이렇게 안 맞으면 또 힘들어요. 네, 그죠? 네, 맞아요. 그런 분 있어요, 혹시? 아니요. 저희 기수에도 없고 저희 전 기수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분위기 좋군요, 아주. 네. 그거는 뭐 선생님이 잘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애들끼리도 잘 맞고 선생님도 잘 지도해 주시고 네. 다들 잘 맞는 친구들끼리 방송반 만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혜서 학생도 막내니까 선배들이 무섭지 않아요? 뭐 군기 잡고 막 이러면은. 네? 절대 군기 그런 거 없고요. 네, 되게 엄청 좋은 그런 방송부입니다. 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그리고 나서 방송 활동을 하면서 재밌는 일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이제 뭐 스피커가 안 돼가지고 들렸다 안 들렸다 하거나 뭐 무슨 에피소드 없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되게 아찔했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개학식 준비를 했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방송 준비가 아니라 실제로 송출이 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실수로 철판 같은 걸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엄청 큰 소리가 나서 하루 종일 그 실수를 생각했던 일화가 그 있어요. 소리가 이제 다 들렸다 이거죠. 네. 교내 스피커에. 그 정도야 뭐 약과죠. 예를 들어서 무슨 비명 소리가 들리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사고라든지 재밌었던 일. 재밌었던 일은 많은데 특히 재밌었던 일은 저희 방송반이 보다 완벽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리허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리허설을 저녁 10시까지 하고 방송반 친구들과 어두운 운동장에 떠나가도록 웃으면서 하교했던 기억도 남고 졸업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침 6시부터 학교에 나와서 다 같이 마이크 세팅을 하면서 행사를 준비했던 것도 기억남고 저희가 늘 관례처럼 중요한 행사 하나를 마치면은 학교 앞에 있는 중국집에서 다 같이 밥을 먹어서 그것도 참 기억에 남아요. 예, 정말 그 되게 재밌어하네요. 방송만 할 때는. 학교 수업은 별 관심 없고. 네. 막내 학생도 이제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방송만 하신지. 네, 그래도 1년은 됐죠. 1년 동안 뭐 기억나는 일 있습니까? 1년 동안이요. 일단 제가 가장 처음 담당했던 행사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수계식 행사였는데 제가 이제 음향 옆에 있는 음향 친구랑 약간 합을 맞춰보다가 좀 약간 노래 타이밍을 좀 놓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제가 가장 많이 준비하고 좀 그랬던 리허설이자 연습이었는데 좀 약간 후회스러운 그런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예, 상당히 다큐 같습니다. 예. 우리 그 이 방송반이 DEBS 맞죠? 네. DEBS 이게 무슨 뜻이죠? 동국 에듀케이션. 에듀케이션. 브로드캐스팅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이렇게 돼 있군요.
자, 보람된다고 느꼈던 순간이 많이 있었겠네요. 그러면은 우리 또 국장이기도 하니까. 저는 축제 영상 만들었던 게 가장 많이 네. 보람됐어요. 그 영상이 축제 홍보를 주제로 만든 짧은 단편 영화였는데 축제 시작할 때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스스로 되게 만족하지 못한 영상이었는데 현장에서 본 친구들이 그 영상을 보고 막 울 정도로 현장 반응이 좋았어서 많이 예. 보람됐다고 느꼈어요. 예. 우리 저 박예서가 아니죠. 김민서 학생은 보통 이제 쉬는 시간에 방송하죠. 예전에 저희 땐 그랬는데. 저희 쉬는 시간에 방송은 안 하고 그럼 수업 시간에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자율 시간에 자습할 때. 네. 그렇죠. 이렇게 저희는 이제 종이 딱 울리면 방송을 하고 막 이런 적이 기억이 나는데 그 음악 프로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좋은 음악이 많이 나왔는데 혹시 뭐 좀 기억나는 일이 없습니까? 저희가 아직 음악 방송은 하진 않는데 하지 않고 있구나. 이번 기말고사 끝나면은 단기성으로라도 라디오 같은 걸 열어서 여러 친구들의 사연을 받거나 그렇죠. 아니면 음악 틀어주기 아니면 뭐 선생님들에게 궁금하고 했던 점 Q&A 시간 이런 거 가질 예정이에요. 예. 우리도 이제 그 PC니까 네. 좀 뭐 계획 같은 거 없어요? 뭐 앞으로 뭐 이런 걸 한번 하고 싶다라든지 그런 건 현재 없고. 네, 약간 라디오 하기로 지금 애들끼리 얘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라디오? 네, 학교 내 라디오.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기로 한 상태다. 그러니까 음악 프로가 아니고 다른 걸 또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냥 한 번에 혼합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큐 같은 느낌이 들군요. 자, 동대부여고는 종립학교이고 그래서 우리 배지은 학생은 종립학교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뭐 좋은 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많습니다. 예. 어떤 거요? 그 학교에서 한 사람이 우주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자주 듣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정말 따뜻한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도 가족같이 저희를 대해주세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마음이 안정되고 네. 그렇죠. 심신수양도 되고 우리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네. 일단 가장 큰 장점은 학교에 교법사 선생님들이 계신다는 맞아요. 것도 정말 네. 큰 장점이고 법당이 있는 것도 정말 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연대가 있는 그 주에는 저희 학교에 또 연등이 정말 이쁘게 걸려서 밤에 보면은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게 정말 아름답게 보여요. 예. 우리 막내 학생도 교법사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웁니까? 뭐 여러 가지 교육이나. 교법사 선생님들한테 약간 철학이나 심리학 어. 이런 과목을 좀 자세히 배우고 있습니다. 방송할 때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 아이템이나 이런 거 짤 때도 그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동대부여고는 원래 명성여고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죠? 저희 가족도 명성여중 나온 가족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불제자를 양성하는 학교고 여기 학교에 유명한 무슨 고양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합니까? 학교에서? 네. 한 2-3마리 정도가 네. 막 돌아다녀서 학생들도 막 귀여워해주고 그럽니다. 뭐 이렇게 좀 통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 고양이 이름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죠? 맞아요. 동국이라고. 동국이. 네. 그 암놈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냥 다 지나다니는 애들 다 모아서 다 동국이라고 부르려고. 동국. 동국아 이러면 되겠네. 네. 고양이 앞에서. 그 다음에 군것질 거리가 많다는데 학교 앞에. 맞아요? 네, 저희 네. 주변에 떡볶이 집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약간 모두 땡이라고 되게 맛있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특히 치즈볶음밥이 되게 맛있습니다. 모두 땡이요? 네, 아예 상품명을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네네네. 매점은 학교에 있죠? 아니요, 저희 없어요? 네. 그러면 먹으러 밖으로 나가야 되네요. 그죠? 근데 매점 대신 자판기가 있어서 학생들이 그 자판기를 되게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동대부여고가 이제 남녀 공학이 됩니까? 네. 어떻게 뭐 즐거워요? 어떻습니까? 저는 내년에 공학으로 바뀌는데 저는 이제 해당이 졸업이라서 해당 사항이 없군요. 네. 자, 남녀 공학이 되면은 저도 남녀 공학 학교를 나왔는데 상당히 좋은 점이 많아요.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려고. 장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점도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있던 여고만의 그런 분위기가 없어지는 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점이 있다 그 얘기죠. 네. 예. 우리 막내 학생은 이제 2년을 남녀공학으로 다녀야 되겠네요. 그죠? 2학년, 3학년 남녀공학으로. 네네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 학년은 남녀공학이 이렇게 적용되지가 않아가지고 예. 일단 학교에 남자가 있으면 되게 신기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희는 솔직히 보는 입장은 아니니까 굉장히 부러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 국장께서 우리 지도교사 선생님한테 뭐 배우는 거 많이 있어요? 너무 예. 네, 말로 이렇게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저희를 좋은 곳으로 인도를 많이 해주셔서 회의나 그런 거 있을 때 예. 되게 편하게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로 다 할 게 없다는 얘기군요. 말로 다 표현할 네. 수가 없을 정도로 딱히 표현하기가 어렵다. 아유, 막 안 좋은 뜻은 아니고. 안 좋은 뜻은 네. 아니죠.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지금 흘렀는데 국장님 오늘 방송 출연해 보니까 어때요? 좀 이상하죠? 모든 과정이 네. 너무 처음이라 다 새롭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 2학년 학생은 이런 자리에 오게 되어서 한편은 정말 신기하고 이런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저희 방송반 선생님께도 정말 감사하고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저희 방송부 지금 40기 국장인 고은이랑 영아에게도 늘 고맙고 저와 또 다른 그 동기들도 정말 좋고 저희 후배들한테도 앞으로 열심히 하란 말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좀 수상 소감 하나 우리 막내 학생 끝으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일단 이제 저는 약간 항상 카메라로 찍는 현장에 제가 약간 영상을 찍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주인공이 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연할 수 있게 되어서 제 끼에 좀 한을 좀 풀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우리 동대부여고 방송부 DBS 이고은, 이영아, 김리현, 조은경, 임강, 나지우 그리고 예. 선배님들 그리고 1학년 친구들에게 항상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는 예. 얘기를 그만하시죠 이제. 네. 마지막으로 한 번. 안 됩니다. 지금 시간 다 됐고요. 이것도 배워야 됩니다. 시간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동대부여고 방송반 학생들이었습니다. 이지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절기하진 오늘 중부지방은 여전히 33도로 웃돌며 더웠는데요. 내일도 수도권에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새벽 호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고 일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이 제주 산지에 많게는 200mm 이상, 남해안에도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충청권에는 최고 60mm가량이 예상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도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제주와 해안가에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5도입니다. 기상청이었습니다. 터보로 새로워진 LPG 봉고. 디젤보다 더 강력해지고 국내 유일 1.2톤의 자동 변속기도 탑재되고 힘 좋고 편리하고 경제성 좋고 LPG 트럭은 봉고. 강력한 LPG의 탄생, 봉고 LPG 터보. Kia, movement that inspires. 칠성 사이다와 악뮤의 콜라보레이션. 오늘 하루도 청량하게 뮤직 플레이. Burning, burning, 날씨가 더울 때 뭘 마실까? 시원한 사이다. Want it, she want it. 하나, 둘, 셋, 넷, 5, 6, 7. Chill하게 칠성 사이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누구일까요? 회사에 출근하는 정웅 과장님, 꽃집을 운영하는 지혜 사장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영호님, 2,300만 고객이 MG의 뿌리임을 알기에 당신께 힘이 되겠습니다. 뿌리가 든든한 금융, MG 새마을금고. 안녕하세요. 배우 전지현입니다. 창호부터 바닥재, 벽지까지 오직 LX 지인에서 만나보세요. 자재가 완벽할수록 공간은 더 빛나니까. LX 지인을 가지면 가장 완벽한 인테리어를 가질 거예요. 자신 있는 공간, LX 지인. 기후 환경 위기 극복 불자 행동, 마음 청정, 지구 청정 캠페인.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존귀하다 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지구를 구하는 세 번째 실천, 살림. 모든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이 시대 방생을 실천하겠습니다. 사찰을 중심으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며 풍요로운 자연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땅 지역 농산물을 애용하며 우리의 농업을 지키겠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보다 생태계 보존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살리면 우리를 살린다. 이 캠페인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의입니다. 승보 공양은 무량한 복전이며 스님들을 모시는 불자들의 진정한 자비 실천으로 스님들의 수행과 전법 활동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승보 공양 동참은 한 통화에 5,000원 후원으로 ARS 060-700-1077 060-700-1077번이나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복지회 서울전화 2011-1600번 2011-16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우리 불교의 오랜 전통 승보 공양,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예. 자, 제주 지역에 장마가 시작돼서 내일은 남부지방에도 첫 장마비가 내릴 거란 예보입니다. 자, 그런데 중부지방은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꺾인다 이런 소식인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겠죠. 하지만 적당히 내려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입니다. 아열대 기후가 된 우리나라를 좀 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 이노베이션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